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 있어서 식사 시간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꾸준한 에너지 수준과 혈당 조절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된 탄수화물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슐린 치료를 받거나 특정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식사를 거르는 것은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이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와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인슐린 요법이나 경구 포도당 감소제를 사용하는 경우 식사나 간식을 거르는 것은 저혈당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사나 간식의 섭취가 일정하지 않거나 부족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요법이나 경구 포도당 감소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고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나 간식을 거르지 않고 적절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여 혈당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혈당의 증상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혈당의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불안감, 헛배, 발한, 혼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포도당을 섭취하여 혈당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혈당이 자주 낮아지는 경우 여분의 칼로리를 섭취하여 혈당을 교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급속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분의 칼로리 섭취는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하루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하루 종일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밤에 저혈당을 경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야행성 저혈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사이에 저혈당이 발생하더라도 증상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저혈당 사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낮 동안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저혈당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거나 당뇨병이 5년 이상 지속되거나 고혈압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이러한 무의식적인 저혈당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이나 운전 중에 낮 동안 저혈당을 경험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거나 메트포르민과 같은 특정 경구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거나 여러 번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 식사 타이밍의 유연성이 높고 식사를 거르거나 미루는 경우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혈당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식단 조절과 혈당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의 식사 관리. 조식. 당뇨병에서의 식사 시기는 개인의 생활 방식, 영양 요구 및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식사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상 후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양의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에는 더 적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체중 감소, 혈당 감소, 인슐린 요구량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침을 거르는 것은 더 높은 혈당 수치와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오후와 밤 사이에 혈당 수치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4시간 동안 혈당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은 오후에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여 혈당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은 당일 동안 칼로리 섭취량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는 것과 제2형 당뇨병 및 비만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었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경우 당뇨병 및 다른 만성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과 혈당 조절 불량 사이의 관계는 아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체중이나 비만이 없는 경우 혈당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균형 잡힌 점심과 저녁을 매일 같은 양의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혈당과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권장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미루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나 경구용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취침 후 2시간 이내에 저녁을 섭취하는 것이 비만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식사 습관과 몸 상태를 고려하여 식사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식사 시간에 대한 권장 사항은 없지만 일정한 식사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전후에 혈당을 모니터링하고 식사 후에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식사 시간과 영양소 섭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 간식을 선택할 때는 혈당 수치와 배고픔 신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대부분의 식사 계획에는 3가지 규칙적인 식사 외에 2가지 간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식은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당뇨병 환자가 간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간식을 섭취할 필요성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런 시간에는 간식을 먹거나 곁에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혈당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행성 저혈당 위험이 있는 경우 취침 전 간식을 섭취하는 것은 밤 동안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후 운동.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은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이 식사 후 30분 후에 운동을 하면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부 당뇨병 환자들, 특히 식사 시간에 인슐린이나 특정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 전에 실제로 무언가를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근육이 포도당과 같은 혈액 중의 설탕을 사용하므로 혈당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는 운동 전, 운동 중 또는 운동 후에 작은 탄수화물 간식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식사 전에 운동을 하고 식사 시간에 인슐린을 복용하여 저혈당 위험을 줄이고 운동 중에 추가적인 탄수화물 섭취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당뇨. 간헐적 단식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일일 총 인슐린 요구량과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고혈당과 저혈당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조화된 당뇨병 교육과 고급 포도당 모니터링을 통해 복잡하지 않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간헐적 단식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간헐적인 단식은 탈수, 영양소 부족, 과도한 배고픔, 두통 및 쇠약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인구군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노인, 어린아이, 섭식장애 이력이 있는 사람, 면역력 저하자 등은 간헐적 단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당뇨 환자의 식사 시간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